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조금 전에 배현진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이철규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한테 지금 출마하라고 이렇게 했던 의원들이 이제 와서는 출마하지 말라고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방송에 나와서 아침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출마를 권유했던 사람이 배현진 의원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 그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자, 이 배현진 의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왜냐하면 배현진 의원이 이철규 의원의 공식 지금 불출마를 권유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본인하고 이철규 의원이 통화한 내용을 지금 까버렸어요. 지금 이 보시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철규 의원, 이분 참 힘드네요. 그렇게 오랫동안 수차례 참아주고 대신 욕먹어줘. 반성이 없으니 어찌합니까? 도리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SBS 라디오 제 이름을 등장했게 뭔가 봤더니 그 라디오에 받아 벌써 기사들이 나오고 있네요. 기사 취재는 대충 이철규 의원에 제가 전화로 원외대 출마를 권유해놓고 페이스북에 딴소리했다. 사실이 아니죠. 절대. 라디오 진행자가 그게 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배현진 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명확히 물었음에도 아니요 라고 명확히 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못 알아들어서 방송에 서툴러서 이철규 의원은 베테랑 정보 형사 출신입니다. 저런 식의 애매모호한 대답이 어떤 오해를 낳고 기사를 생산시킬지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지요. 저를 포함한 출마를 반대한 모두에게 난사히 복수전을 꿈꾼 겁니까? 혹시 단언컨대 저는 이철규 전 사무총장에게 전화든 대면이든 원내대표를 권유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외려 지난해 서울 강서 선거 패배 뒤부터 지도부답게 함께 책임지고 자중하자고 거듭 권유해 왔지요. 저를 포함한 모든 임명직 주요 당직자가 사임한 뒤에도 본인만이 인재영입위원장과 공관위원까지 끝끝내 억지수 무리수를 두었지만요. 또 철규라는 대중의 비아냥은 그렇게 탄생했답니다. 정당 지도부로서 책임과 염치를 기대하는 것이 이번에도 무리였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어요. 자, 이 통화를 한 내용, 녹취 내용을 본인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거 한번 듣고 오실까요? 난 그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건 싫다. 내가 대신에 누군가가 해야 되면 총대로 매라면 하지만 나는 그렇지 나와도 내 시간을. 총장님께요. 어 전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래. 네, 다치세요. 그래 맞아. 그러면 저게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왜냐면 이번에 지금 저희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한테 아직도 국민들이 쏟아붓고 싶잖아요. 다 해소가 안 되는 상태고 해답이 지금 뭐가 없는 상태인데 그게 아마 그 모든 비난과 화살이 그 혼자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예. 그걸 좀. 네, 지금 저 이렇게 배현진 의원과 네.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둘러싼 두 사람만의 사적 대화, 네. 이거를 배현진 의원이 녹음을 해놨다가 네. 오늘 공개를 한 겁니다. 공개를 하게 된 거는 이제 아침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거기에 이제 이철규 의원이 오늘 출연을 했는데 자기에게 전화를 걸어서 원내대표 출마라고 권하고 뒤통수 친 사람이 있다. 페이스북에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있다. 어떻게 네. 이렇게 이중 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김태현 진행자가 배현진 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또 기다 아니다 명확한 얘기를 안 했다 이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자기가 이런 그 녹음을 깔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이제 배현진 의원 측의 설명인데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지난 시간 이철규 의원에게 여러 차례 오늘과 같은 앞뒤 다른 상황을 겪고 진저리를 친 저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이철규 의원에게서 원내대표 출마 상의 전화가 왔을 때 통화 중간부터 본능적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다. 본능적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요, 저희 어벤져스에도 이렇게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다 이게 공개하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도 찾아보면 다 나오겠지만요. 지금 이게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이런 이제 의원들 간에 또 같은 또 네. 친윤으로 같은 그 라인에 속했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개인 간의 불화가 터져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심지어 서로 이제 불신이 생겨갖고 녹음을 하고 그 녹음한 걸 또 까고 이런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됐다. 네. 누가 보면은 저 집안은 콩가루구나 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분열의 늪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그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참 소위 이야기해서 밑바닥까지 내려갔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우선 누구를 어떤 편들기에 앞서서 어떻게 자기 당 의원하고 통화한 내용을 저렇게 공개를 할 수 있나요? 저렇게 되면 이제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으로 서로 간에 전화 통화 못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렇게 공개해버리면 누가 저걸 하겠습니까? 저거 옛날에 이준석이 하던 짓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이준석이 하던 짓을 지금 그걸 비판했던 배현진 의원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게 어떻게 저렇게 아무리 그렇지만 아무리 본인의 결백을 증명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같은 의원과 통화한 내역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깔 수가 있죠. 더군다나 녹음을 할 수가 있죠. 정말 저는 기가 막힙니다, 진짜. 아니 재선 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내용들을 저렇게 아무리 자기의 결백을 증명한다 하더라도 다른 뭐 야당과의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여당 내에서 어떤 저런 것들을 녹음할지 저는 뭐 이준석 정도만 저렇게 녹음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정치를 이제 수면 위로 이제 그 일반 국민들에게 그 공개되는 노출되는 그런 것보다도 사실 물밑 이런 조율과 이런 것들이 그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한 80%는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조정하고 타협하고 뭐 해서 비교적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만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수면 위로 올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요 같은 당 내에서 네. 이제 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뭐 이제 이 그 의원들 간에 저기를 마음 놓고 전화 통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불신의 늪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럼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물밑 조율 기능 이런 것들은 다 상실이 됩니다. 뭐만 남겠습니까? 아주 삭막한 사막이 돼버리는 게 아닌가. 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정당이 네. 삭막한 그 사막 위에 그냥 다 그냥 빨간 벌거벗겨진 채로 그냥 서로 이러는 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대통령의 명령을 받았다는 이 특사라고 했던 소위 사람들이 회담 끝난 지 지금 10일 정도 지나자마자 언론사를 찾아가서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다 했어. 이런 이야기까지 다 했어. 다 일일이 까질 않나. 그리고 이게 서로 같은 당 의원들끼리 통화했던 내용을 통화를 까질 않나. 이게 무슨 정치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무슨 장난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정말 그동안 듣도 보지도 못했던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밀명을 한 거를 자기가 공치사 하면서 같은 의원들하고 가서 언론사에서 그대로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한 그런 내용까지도 일일이 다 공개를 해버리고 같은 의원들끼리 서로 출마 문제를 두고 상의한 부분을 저렇게 녹음해서 까버리고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진짜. 일단 네? 이철규 의원도 굉장히 잘못했어요. 오늘 SBS 나가서 지금 배현진 의원의 그 녹취록에 따르면 본인이 출마 의사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누군가가 총대를 매라고 하면은 자기는 총대를 맬 생각이 있다. 원내대표 출마할 생각이 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 놓고 배현진 의원을 이중 플레이하는 그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묘사를 한 거, 그건 잘못한 거예요. 네. 그러나 그게 잘못이라고 해갖고 이거를 깐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에요. 다른 문제죠. 네, 이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 이게 아니에요. 뭐 이철규 의원이 옳고 그러고 뭐 배현진이 옳고 그러고 떠나서 이거는 서로 간의 신의의 문제입니다. 신의가 상실됐다 그러면 이런 신의가 상실된 사람들이 같은 당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뭐 다 적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저는 일단 기본적인 이 행위 자체의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이철규 의원도 지금 제가 알기로 그 이야기한 사람 딴 당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선인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면 그거를 배현진 의원인 것처럼 뭐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그것도 뭐 옳지가 않죠. 자, 그리고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논란을 하게 한다는 거. 참 지금 내일 이제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만은 저는 이거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이 처하고 있는 정말 희한한 상황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여기에 오늘 이철규 의원이 본인이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 불출마하니까 한동훈도 본인이 판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또 한 번의 물귀신 작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철규 의원 오늘 아침 SBS 인터뷰 내용도요, 정확하지도 않고 또 지금 진정으로 책임지는 모습도 아닙니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10명의 공관위원 중에 자신도 한 명이었다. 그럼 n분의 1, 10분의 1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철규가 그 10분의 1이었습니까? 사실상 사실상 이 친윤계를 다 아우르고 일각에서는 이제 용산에 무슨 의중을 전달하는 전달 창구 역할을 했다. 네. 이런 평가들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직전에 이제 강서구청장 그때까지 사무총장을 하다가 네. 그리고 인재영입위원장을 하면서 사실상 사무총장도 사실상 겸직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능적으로 말이죠. 네. 굉장히 그 막중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이 총선 공천 국면을 이게 해온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데 뭐 10명 중에 한 명이다? 그것도 일단 안 맞고요. 네. 그게 진짜 본인이 이 행사한 권한에 비해서 자신의 책임을 10분의 1로 n분의 1로 줄이려고 하는 거 이거 당당하지가 못합니다. 그 두 번째 자신이 그래서 책임을 지고 불출마했다 이런 표현도 지금 이 까진 녹취록 보면 출마 의사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요. 그러나 그 주변의 반발 또 여론이 안 좋으니까. 비우호적인 여론 뭐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출마할 생각이 있었지만 못한 거 아니에요. 먹지로 접은 거죠. 뭐. 그래놓고 뭐 자기가 뭐 자발적 불출마를 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또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나도 이랬으니 너도 이래야 된다. 이거는 정말 좀 참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출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론 조성 작업을 의원들한테 전화 걸어서 해놔놓고 본인이 마치 이제 뭐 책임을 지고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짜서 거기에다가 이제 또 한동훈 위원장까지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했으니까 나오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전 어제 황우여 지금 비대위원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뭐냐면 이번 선거 패배가 보수 정체성을 제대로 못 지키기 때문에 패배했다. 그리고 이제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확실한 뭐 어쩌걸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 영입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다라고 하는데 근데요 이번에 나타나는 객관적 수치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중에 10%가 이번에 민주당을 찍었어요. 그 왜 찍었겠습니까? 결국은 보수가 확장성이 떨어지니까 지금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그동안 선거 과정 중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선거 때 왜 민주당 찍었냐 물어보십시오. 그럼 다 대답이 나옵니다. 그 대답 다 우리가 쉽게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었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마치 이제 어떤 이 선거를 한 이쪽 당만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또 지적했습니다만은 지금 백서 만드는 작업도 보면 이거는 사실은 뭐 오로지 지금 당의 어떤 책임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불균형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백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요 그 박명호 동국대 교수가요 네. 이 백서 말미에 이 책임자 예전에 20대 총선이었죠? 요번 총선 패인 분석하고 나서 네. 총선에 책임져야 될 사람 책임자 리스트를 그 무거운 그 순서별로 1위 누구 2위 누구 1 누구 이렇게 하자라는데 참 진짜 어이상실했거든요. 네. 그럼 뭐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뭐 재판하자는 거예요? 증거와 법리에 따라 누구는 징역 10년, 그러니까 1번에 넣고 누구는 징역 7년, 2번에 넣고. 근데 이 정치 현상 이게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가요? 네. 특검을 해야 되겠네 또. 그러니까 저는 백서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조정훈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본인 대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죠. 네. 아니 전당대회 출마할 사람이 어떻게 백서 책임자를 하죠?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접으세요. 네. 백서 만든다고 하면서 하나만 해요 독일 중에. 뭐 만든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그냥 쑤셔놓고 당을 분열에 뭐 늪으로 빠지게 하지 말고 백서 작업 중지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니까 백서를 만들든지 정말 백서라는 거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그런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정호 의원 스스로가 당대표 출마를 지금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서를 만든다는 건 결국 뭐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떤 특정인에 대한 어떤 이 책임론 이거를 또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제 제가 얘기했지만 황우여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거, 이미 지금 선거라는 게 정반대, 그러면서 오히려 보수 정체성만 더 확실하게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가면 과연 저 기존에 안 찍던 분들이 10%가 돌아올까요? 상식적으로 안 돌아옵니다. 왜 그걸 모르실까요? 지금요, 이 인구 지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수가 지금 굉장히 취약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보수가 좀 더 영역을 넓히고 확장하고 젊은 보수들을 키워야 된다. 이런 지금 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만 판단한다는 건 저는 제가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도 오버하지 말고요. 본인이 무슨 뭐 혁신형 비대위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 혼자 자가 발전하지 말고요. 네. 좀 필요한 최소한의 일만 여기저기 시끄럽게 막 자꾸만 뭘 또 그 잡음 갈등 유발시키지 마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 하나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네. 어제 저녁에 TV조선 이제 이것이 정치다 그 토론을 하는데 민주당 출신의 김영주 전 의원이요. 네. 백서 작업과 관련해 갖고 국민의힘에는 인물이 그렇게 없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조정훈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얼마 됐다고 네. 그분한테 이런 거를 맡기느냐. 네. 국민의힘에 그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역사성도 모르고. 예. 근데 그거를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예. 참 맞는 말이죠. 예. 진짜 이걸 하려면 정말 저는 외부 인사한테 맡게 된다고 봐요. 정말 이 국민의힘에 잘 알고 있는 뭐 정치학자나 이런 분들이 정말 중립적으로 해야 되지. 그 뭐 플레이어로 뛰었던 사람 인재영입 위원회 또 간사가 뭔가 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기 책임을 쏙 빼버리고 그러면 뭐냐면 결국은 인재영입의 위원회는 문제가 없었다. 그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책임은 한동훈한테 있다. 뭐 이거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그걸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그거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건 지금 뭐 이게 참 저희들 어제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서도 정말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만은, 지금 사실은 이제 선거 참패 이후에 대통령실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이게 뭔가 중심이 다 흔들려 버리는 네.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 오전 10시부터 대통령께서 집무실에서 한 20분 정도 모두 발언을 하고 네. 1층 그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해서 1시간 이상 뭐 주제 제한 없이 일문일답 자유로운 일문일답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어제 사건 있잖아요. 네. 그 비선 논란. 여기에 대한 질문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얼마만큼 진솔하고 또 설득력 있게 답을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지금 오늘까지도 지금 당원 게시판이 뭐 난리 났습니다. 아주 정말 그냥 난리 났습니다. 네. 당원 게시판이 난리 나고 이대로 이 당이 과연 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의구심, 그런 좀 불안감마저도 엄습해 오는 그런 지경인데, 하여간 내일 좀 기자회견 때는 우리 전통적인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받은 충격을 좀 그게 좀 노파심이었다. 노파심이었다.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네. 뭔가 좀 정말 진솔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네. 정말 저는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선거 우리가 뭐 국민들의 뭐 압도적인 패배한 것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번에 결국 50대 45잖아요.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고, 자 그렇다고 대통령이 정말 그 기사가 맞다면 정말 이재명에게 당신 저 길 깔아줄 테니까 당신에게 대항만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안 쓰겠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대통령이 했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해 놨기 때문에 참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정말 이 우리 보수들 입장에서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니 정권이라는 게 뭡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정권 재창출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포기하겠다는 듯한 뉘앙스로 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이 지금 굴욕을 참아내고 어쨌건 내후년 지금 지방선거, 그 다음에 대선, 그 다음에 총선 이어서 이기기 위해서 지금 정말 힘들게 악착같이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뭐 이재명한테 거의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는 것처럼 저렇게 하고, 그동안 못 만나게 한 게 내가 만나려고 했는데 뭐 옆에서 반대해서 못 만났다?
그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왜 그걸 또 책임을 딴 사람한테 떠넘깁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선 패배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요. 총선 패배했을 때는요, 우리가 5.4% 지역구 투표율에서 5.4% 밀렸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찍었다가 이번에 그 중에 10%가 이번에 민주당으로 가고 민주당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집 나간 10%를 어떻게 다시 되찾아 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총선 패배 이후의 과제였다면은 최근 1년에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예. 대통령이 정말 우리 보수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마저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지금 생기게 된 이거 되면서요. 지금 보면 당의 대들보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뿌리채 흔들릴 수가 있는 네.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집 나간 10% 찾아온다는 건요, 이미 너무 사치스러운 얘기가 돼버린 네. 거예요. 지금 우리 내부를 어떻게 잘 이게 추스리고 건사할 것인가,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보수의 당당함, 자존심, 우리의 정체성 이거를 지켜낼 수 있고 그것이 대통령으로부터 표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대통령을 세웠고 또 대통령이 또 그런 어떤 이 역할을 해왔고 자 그런데 이 지금 알려진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런 우리의 기대감들을 많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상처를 내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닌 걸 이야기했다 그러면 당장 저는 저 함성득이 고소하세요. 고소하고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지적을 하세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이 명백하게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분들 지금 상처 있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총선 이후에 이 어렵고 힘든 시점에 이렇게 믿는 구석이 무너진다는 거 그러다가 지금 오늘 벌어졌던 이런 일까지 포함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참 이게 너무 쉽게 이렇게 흔들려 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이 범죄자들 이런 자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워왔는데 지금까지. 근데 오늘 또 뭐 일부 보도를 보니까 뭐 하여튼 참 이 대통령 부부하고 이재명 부부하고 잘 지내보자 뭐 등등 했다는데 동병상련 이야기까지 나오고 했다는데. 이거를요, 이 한겨레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명백이 한겨레 신문 기자하고 통화해서 윤 대통령이 함성득을 불러서 그 메신저 역할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함성득이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그 전달한 메시지에 보면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과의 친근감을 은근히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두 부부가 모두 사법 리스크에 놓인 상황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동병상련이다. 서로 동질적인 관계에서 친하게 지내자 이런 뜻도 전달을 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비공식 그런 그 라인이 없었다. 공식 라인을 통해서 성사가 거다. 이거 말고는 지금 해명이 없어요. 네. 이렇게 구체적인 그 표현까지도 지금 그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함성득 이명백의 입을 통해서 네. 여기저기 언론에 이렇게 다 보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그럼 구체적인 뭐가 있는 만큼 대응도 구체적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 그 당원과 지지자들의 그런 우려와 걱정, 실망과 분노가 그 높아심에서 좀 나온 거지 사실은 그것과 좀 다르다. 이런 뭐가 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참 이게 이재명 조국 이런 범죄자들을 정말 이 그동안 단죄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오고 싸워오고 또 이 투자한 시간 이런 것들 등등 있는데 우리가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틀렸습니까? 우리가 옳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이 당당하게 주장해주고 또 지켜내고 물론 뭐 정치적인 타협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저들에 대한 어떤 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거는 우리가 옳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범죄자들 지금 곧방에 갈 사람들 저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게 우리가 용인할 수가 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뭉쳐있는 정말 정의감과 공정함과 이런 걸로 우리가 뭉쳐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한 자존심 이거는 내일 대통령이 반드시 풀어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정말 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 지지와 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저는 그걸 대통령실이
엄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국민을 보시라. 네. 정말 국민만 보고 우리 지지층들 보고 왜 지지층들이 분노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치유를 해 주셔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